지금 그림은 저항에 직렬 연결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저항이 직렬 연결되게 되면 우리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이 전류는 직렬 연결이니까 저항 두 개 직렬 연결된 곳에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죠. 얘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을 가했죠. 요거는 전압입니다.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흘러가면 저항 양단에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가 생기나요? 저항 양단에 생기는 것은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전압 강하. 전압 강하가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전압 강하는 흐르는 전류가 I라면 여기서는 R1I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R2I라고 하는 전압 강하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기억나셔야 돼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KVL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면 KVL 방정식은 기전력 E는 전압 강하에다가 전압 강하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전압을 구하는 거죠. 요 전압을 가했을 때, 즉 R2I2, E2라고 하는 이 전압, E2에 대한 전압은 R2I2거든요. 이것을 R2I라고 하는, 이 R2I라고 하는 전압을 계산하라, 뭐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두 개는 저항이 무슨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연결된 두 개는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합성 저항은 얼마일까요? 직렬 연결이면은 합성 저항은 더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합성 저항을 알고 거기에 또 뭘 알고 있어요? 전압을 알고 있어요. 합성 저항을 알고 전압을 알고 있으면 전류는 이렇게 구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전류를 구했으면은 이때에 요 E2에 대한 전압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R2에다가 합성 저항에다가 전체 전압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항만을 앞에다 적어보면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기억나죠? 그러면 얘가 전압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E2에 대한 전압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E2에 대한 전압이 이렇게 구해지고 그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2일 때 이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E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것이다. 이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법칙을 적용한 게 아니고요. 오음의 법칙하고 또 저항, 합성 저항 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이 식을 구하는 거였어요.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법칙에 의해 가지고 바로 찾아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분압법칙, 분류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형태는 전압을 가하면 요 양단에 뭐가 생겨요? 여기 양단에 전압이 걸린다. 근데 그게 분배된다는 거죠. 직렬로 연결될 때는 전압이 분배되고 전류는 일정하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법칙으로 이야기하는데 오음의 법칙을 한번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오음의 법칙을 한번 보면 V는
저항과 전류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류가 일정하니까요.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니까요. 우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항에 비례하죠. 반비례는 아니죠. 비례한다. 이것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는 이 관계,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는 이 관계를 이용하게 되는 게 바로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E2라고 하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니까 두 개 합친 것분에 비례하니까 그렇죠. 전체 전압이 비례하는 거예요. 두 개 합친 거에 분에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례 관계로 푸는 것을 갖다 우리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압은 직렬로 연결되어질 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여기서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기호인데요. 저항의 역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똑같은 기호인데 이것을 G라고 하죠. 1. G라고 하고요. 2죠. 이 G라는 것은 저항의 역수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건데 지금 한번 기억해도 돼요. G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뒤집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읽을 때 모라고 하죠. 모 이렇게 하죠. 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 컨덕턴스는 반대로 얘기하면 전류를 잘 흘려주는 것. 그래서 저항체 하면은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에 도체 하면은 컨덕터라고 얘기해요. 컨덕터, 도체가. 그러니까 바로 도체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컨덕터에 대한 값. 그래서 이걸 컨덕턴스라고 하죠. 컨덕턴스. 이해하셨죠? 컨덕턴스. 턴스가 많아요. 또는 콘덕턴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콘덕턴스, 컨덕턴스 영어 발음상 차이인데 그렇게 저항이 역수되는 개념으로 직렬 연결을 해요.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하고 동일하게 여기다 동일하게 전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 E2는 얼마인가? 이 밑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게 주어지면 E2는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아까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E2라는 것은 아까처럼 G1 플러스 G2분의 G2의 2가 될 것이다. 똑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역수라는 거죠. 역수.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에서 V는 R, I지만은 V는 R의 역수가 G니까요. G의 역수가 R이니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I가 일정하게 되면 이때의 V라고 하는 전압은 G에 어떻게 하죠? 반비례한다는 거죠. 전압은 어떻게 돼요? 컨덕턴스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컨덕턴스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G2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야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남의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게. 이해되겠습니까?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제 계산하지 않고 전류값을 계산해서 전압강화를 구하지 않고 법칙에 의해서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말이죠. 전압만 그런 게 아니라 전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은 이렇게 되어지지만 전류도 동일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것은 우리가 병렬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렬 연결되어진 경우는 전압이 일정하죠.
병렬 연결이면 이 회로는 지금 무엇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전류가 나눠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이 지점에서 전류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무슨 법칙인가요?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그래서 I라고 하는 전류는 I1하고 또 I2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I1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전류가 Iam페어가 흘러갔을 때 R1에 흐르는 전류 I1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때는 합성저항을 구하고 전체 전압을 구한 다음에 그 전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 전압을 R1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I1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로를 해석하면서 언제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쉽게, 빠르게 이걸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R분의 V죠. 즉 V가 일정하게 되거죠. V가 일정하게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죠. 전류는 저항의 비례가 아니라 뭐가 돼요? 반비례가 되죠. 그러니까 I1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반비례하니까 R1, R2, 1이니까 2 반비례거든요. 전체 전류 I. 뭐 이런 형태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요.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이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전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전압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분압법칙하고 분류법칙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거 숫자로 나올 때도 역시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